자, 지난주에도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S&P 500 그래프인데요. 2022년 6월 달에 저점을 한번 찍었었잖아요. 이때가 한 6월 중순쯤이었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다시 6월 저점을 찍었어요. 지금 더 아래로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공포와 탐욕 지수를 먼저 보면요.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9월 25일 기준으로 보면 24입니다. 자, 참고로 공포와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극도의 공포 상태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보통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공포와 탐욕 지수가 20에서 매수하고 뭐 80이 넘어가면 매도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포와 탐욕 지수는 20 근처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빅수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빅수 지수 과거 데이터들을 한번 보면 역사적으로 좀 경기 침체나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마다 이렇게 빅수 지수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60 이상 올라갔었던 적이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제 오른쪽에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빅스 지수가 10에서 20 정도면은 뭐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20에서 30 정도가 평균적인 시장, 그 다음에 30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40, 50 정도 구간이 되면 거의 바닥권에 진입했다. 그리고 이제 60 이상이 공포에 빠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60 이상은 거의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60 이상이 됐던 적은 최근 한 20년 정도 보면은 금융위기 코로나 정도였었고, 40이 넘어갔을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0년 코로나 때부터 현재까지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놨어요. 이 그래프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에 있는 이 그래프가 S&P 500 지수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 오렌지색 그래프가 이 빅수 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대한 거고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빅스 지수가 지금 이 점선 있잖아요. 이 점선이 한 30을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점선이 넘어가는 구간만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빅스 지수가 68, 뭐 거의 70 가까이 됐었는데, 예, 주가는 굉장히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주식을 산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이제 거뒀을 것이고요. 자, 그 이후에도 빅스 지수가 이렇게 30이 넘어갔을 때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가장 최근만 한번 볼게요. 가장 최근. 예, 주가가 많이 빠졌던 2022년 이때죠. 이때만 잠깐 보면, 자, 지금 빅스 지수가 30이 넘어갔을 때 만약에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걸 한번 본 거예요. 아마도 이때가 한 1, 2월 정도였을 테고, 이때가 한 4월 정도, 그 다음에 이때가 6월 정도였을 텐데, 지금 이때 주식을 만약에 샀다면 단기로는 이렇게 수익을 볼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4월 하락장에서도 주식을 샀다면 단기로는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었겠지만, 쭉 갖고 계셨다면은 결국 주가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결국 이제 손실을 봤을 테지만, 지금 단기로만 보면 지금 6월 저점에서도 빅스 지수가 30을 넘어갔었는데, 이때도 주식을 사셨다면 단기로는 또 수익을 내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물음표를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는 한 29점 몇 정도 되더라고요. 아직 30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지면 이제 빅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하면 다시 단기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예, 이건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큰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빅스 지수가 30이 넘었을 때 뭐 매수했을 때 뭐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주식을 막 시작하려는 분들은 지금 정도에 들어가면 될까요? 들어갔는데 더 하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또 여러 가지 결정을 하기 힘든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시장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8월 CPI도 안 좋게 나왔잖아요. 기대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 여전히 해결이 안 됐고, 금리 인상도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하면서 내년에도 금리를 계속 올릴 것으로 보고, 최종 금리 인상이 한 4.5에서 4.6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보다 많이 지금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 6월부터 양적 긴축, QT가 시작됐잖아요. 이 부분도 증시에는 안 좋은 상황이고, 2023년에 경기 침체가 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이런 말도 많지만, 대부분의 또 전문가분들은 경기 침체는 확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수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이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항상 대부분 경기 침체가 왔다고 지금 하니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다들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환율 문제도 있죠. 환율이 1,400원 넘어갔고, 지금 영국 파운드화도 굉장히 37년 만에 저점을 찍으면서 유럽 쪽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결국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잖아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결국 기업의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의 또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간선거가 11월 8일에 있는데 중간선거 이후부터 중간선거가 끝난 다음 분기에는 항상 83% 확률로 주가가 상승했다. 이게 100년 역사의 평균이었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4분기에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또 이런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빅스 지수가 30이 넘어갈 때 한번 또 들어가 볼까, 들어가서 한두 달 정도 먹고 빠져볼까,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제작을 해서 올리면 꼭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뭔가 제가 결론을 꼭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장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나는 장기 투자자인가 또는 단타 내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요. 같은 상황이어도 단기로 접근하는 분들은 또 전략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은 이런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경기 사이클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수많은 거래를 하기 때문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생산이 있으면 소비가 있고,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고, 판매자가 있으면 또 구매자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거래를 하면서 경제가 돌아가게 되고, 여기에 이제 얘가 껴 있습니다. 이 대출과 부채가 껴 있죠. 대출도 어떻게 보면 돈을 공급해주는 쪽이고, 공급받는 쪽은 이제 부채가 생기는 거잖아요. 돈도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얘잖아요. 이 신용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경기 사이클이 생깁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때만 봐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었잖아요. 한마디로 대출을 많이 일으키면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고, 또 금리도 많이 낮췄고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채가 또 늘었습니다. 싼 이자에 낮은 금리에 또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2020년부터 작년까지는 경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여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금리를 다시 올리고 있고 긴축을 하고 있고, 수요는 둔화될 것이고 기업들의 실적은 또 안 좋아질 것이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산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를 해왔었고, 이런 신용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사이클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단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빠졌고, 뭐 공포와 탐욕 지수나 빅스 지수도 거의 이제 매수 포인트를 또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 선거 이후 4분기에 시장이 또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판단을 했다면, 뭐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매수를 해서 뭐 한 4분기 때 다시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장기 투자자들은 앞으로 한 5년, 10년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또 우량하고 좋은 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경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투자자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 영상도 뭐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딱 내드린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실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